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고 이제 헌재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 책임감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헌재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에다 가짜뉴스와 선동 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극우단체들이 난리를 피니까 분열 현상이 또 계속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기를 줄이지 않을까. 혼란의 시기를 빨리빨리 해야. 시민단체들 역시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개입설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거듭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를 통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속도를 내고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사회 대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 그다음에 그런 헌점들을 이용해서 윤석열이가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시대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매주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동참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지속적인 섬자원 발굴과 세계적인 지질 관광 명소 개발을 위해 돌산 향일암과 사도의 국가 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20여 곳의 지질 명소를 발굴해 환경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여건상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향일암 주상절리와 사도 공룡 발자국 화석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장소를 모아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오동도에서 돌산도, 금오도, 연도, 개도, 낭도, 사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지질 명소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이들 각각의 명소들이 이미 관광자원이나 섬자원 개발을 통해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이들 지역은 대부분 다도해 해상과 한려해상 등 국립공원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여수시에는 20개소의 지질 명소를 발굴했습니다. 따라서 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한 지질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20개 지역을 포함하는 육지와 바다 440여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는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국가지질공원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 보강을 통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4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또 지질 명소를 발굴해야 되고, 또한 저희는 최종 목표가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저희가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5곳을 포함해 16군데 국가지질공원이 지정돼 있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무등산권이 국가와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국가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10월까지 후보지 신청을 마치고 내년에는 기반시설 조성과 사전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가지질공원 지정과 세계 섬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지오 투어리즘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도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습지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동천 하구 습지 복원을 위해 지난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해 농경지 18헥타르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국비 60억 원으로 농경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제방을 철거한 뒤 바닷물을 유입시키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습지 보호 지역을 수변 공원과 유수지로 복원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와 시의회가 독일의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전문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유럽 수소기술 선진국인 독일을 방문해 지멘스 수전해 스택 공장과 프라운호퍼 IWES 연구소 수전해 시스템, 반슈타트 패시브 하우스 등지를 잇따라 방문하고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찾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프라운호퍼 IWES 연구소와 광양 수소도시 사업과 수소 생산시설 자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향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연륙교 건설 사업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7월 중단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연륙교 건설 사업이 공동도급사인 금광기업이 시행사 지분을 전량 인수 완료함에 따라 다음 달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여수 대경도 일원에 미래에셋이 1조 5천억여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호텔 등 종합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 등이 광주공항 내 국제선 임시 취항을 요구한 이후 무안군과 군민들이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토부가 무안공항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군 공항 이전과는 결부시키지 말라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추진 방침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 다급해진 무안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국토부에 직접 관련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상의 안전시설을 갖춘 공항으로 조기 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용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상의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국토부가 나서서 안전적을 적극 공고하라. 이들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요구에 대해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실익 없는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국제선 취항은 제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안군과 군민들이 함께한 첫 기자회견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번에도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군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무안군 내 광주 군공항 이전 찬성단체에선 이번 기자회견 개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군공항 이전 반대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돼 구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정말로 무안군에서 원한다면 우리 찬성단체에서 좀 알리고 우리 찬성단체 인원들도 좀 거기 활성화위원회에 좀 몇 명이라도 포함시켜주고 전혀 이런 것이 아예 차단돼 버렸어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 무안 역시 군공항 이전을 포함해 어떤 문제도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서겠다는 적극성이 필요한 상황. 무안군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참사를 이용해 군공항을 이전하려 한다며 전라남도와 광주시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정상화를 하는데 군공항을 갖다가 거기다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까지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공사가 완료되면 이르면 8월 공항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 전남도의회도 공항 활성화 관련 보고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어젯밤 해남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과 상가 등 8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7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곳곳에 번진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해남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마을 주민 10여 명이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소방서하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마을 방송을 해서 마을 사람 대피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방송 끝나고 오니까 얘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철물점에서 시작한 불은 주변 주택가 상가 등 8개 동을 모두 태우고 3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가 난 당시 바람이 강하고 철물점 안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 작업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과 상가, 차량과 농자재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7억 7천여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철물점 등 8개 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건물로 연소 확대된 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불은 철물점 자재 창고 내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물점 자재 창고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목격자 진술과 현장을 비추는 CCTV 확인 결과 그 방화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고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정밀 감정을 통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자재 창고 주변에서 수거한 단락큰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도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도 사이,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전남 동부권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며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표소 26곳을 확정했습니다. 또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선거인 수를 48,465명으로 확정하고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 관할 시군위원회에서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첫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주요 안건 사업을 정했습니다. 광양시는 2025년 제1회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 갈등 조정 해결 추진단 구성, 플랜트 건설 근로자의 기능 향상 교육 사업 추진, 노동 상담소 운영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민간 인력을 활용해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광양시 노동안전 지킴이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양음극재 기술의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다음 달 5일 서울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5 행사에 참가해 2차 전지 소재 기술 사업들을 쉽고 흥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샘플과 제품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 캐즘을 넘어서기 위한 배터리 소재 신기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선박람회 기간 동안 예기치 않은 전력 과부하에 대비해 돌산 지역 전략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와 한국전력 여수지사는 최근 선박람회 대비 돌산 지역 전력 수급 관련 1차 협의를 통해 비상발전기와 전력 사용 시에 주선로와 예비선로를 함께 신청하고 정전 시에는 신속한 원인 탐색으로 정전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한전 측은 현재 돌산 지역의 경우 5개 선로가 연계돼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아직까지 전력 과부하에 따른 정전은 없었다며 앞으로 돌산 지역과 박람회장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